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데나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또는 뭐 더 강조하시는 뭐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네. 조금 삐딱하신 분은 어차피 대표까지만 이낙연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쭉 잘 가실 거라고 보세요? 타짜님? 정권 재창출의 요체는 차별화, 뭐 정권 교체의 요체는 안정감, 뭐 이렇게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재창출을 하려면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재창출을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하고 싱크로율, 지지층 같은 게 겹치는데 그걸 어떻게 결국 차별화를 해 나갈 것이냐.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거 듣고 저희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 음악 좋다. 팽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낙연 대표 얘기할 건데요. 정치쇼 눈치 챙기셨습니까? 이낙연 대표 당선되니까 안 하던 노래를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천안지사도 한 번 했어. 국무총리 역대 최장수. 전당대회는 어차피 어데나.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어쩌면 대통령이 그래 될지도 몰라. 잠깐!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을 한 거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승태입니다. 우리 무대 형님 김무성 전 대표도 한때는 차기 대선 후보 사실상 1등이었어요. 억세 들고 나르고 막 해도 결국 대선까지는 못 갔잖아요. 사실상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에 성공해서 대선 후보 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모두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대선 후보 레드 준표예요. 한치 앞을 잘 모르는 게 정치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 다 이기고 저거 대선에 진 거 모르세요? 아, 우리나라 민주당 말고 2008년 그 미국 민주당 얘기한 거지. 그 참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죠. 어저께 신문에서 그 어떤 박사가 쓴 글에서 봤는데 그 누구더라? 그거 여기 이철희 수장이 쓴 거잖아. 몰랐어요? 딸랑딸랑 이철희 플렉스. 뭐 대통령까지 다 해본 좀 전에 출연자들과는 급이 다른 저 MB가 뭐 충고 한마디 합니다. 이미지 변신을 원한다면은 먹방이 최고야. 저는 이런 확신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 뭔 얘기냐고요? 내가 뭐 수트 입고 국밥 먹는 광고 알죠? 17대 대선할 때 그 막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먹어가면서 막 그냥 뜨거운 국밥 후루후루 먹어가면서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뭐 이래 자막이 딱 나오고 그 뒤로 보이는 나의 어깨선 내가 수트바를 좀 받는 편인데 이 광고는 지금 봐도 죽여줘요. 이런 것이 변신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입니다. 이 코너 여의도 달팽이, 참 지난주에 제목이 바뀌었죠잉. 여의도 타짜로 바뀐 것으로 압니다. 막 코너 중간에 방송 중에 제목을 지멋대로 바꾸더라고요잉. 엄중히 지켜만 보던 저로서는 엄두도 못 낼 그런 결단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자, 여의도 타짜님들, 변신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했다 소리를 들을까요? 네, 오늘도 엄중히 한번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압니다. 예, 엄중 선생이 지멋대로 바꿨다 하셨는데요. 그 지가 접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낙연 총리 전 총리가 역대 최장수는 아니었고요. 제 기억에도 정일권 총리가 그렇죠. 제일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6공화국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는 예. 최장수 총리인 거는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고건 괜찮았죠? 아유, 괜찮았죠. 예. 국밥집 광고? 그렇죠. 국밥집 광고도 그렇고 욕쟁이 할머니 나오시고 먹방 이야기하면 저는 이 대통령이 그 어묵 먹는 장면. 그건 조금 그 시기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잘 어울린 맛있게 먹는다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었죠. 역대 최고였죠. 먹방은.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당시 분위기가 계속 그냥, 따라갈 거라면서요.
아니 당시 분위기가 그냥 이명박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뭐든지 다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국밥 먹는 모습이 왜 저래 막 이런 비판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냥 다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도 그렇지만 약간 서민적 이런 채취 같은 건 좀 이미지상으로 느껴졌었어요. 근데 옷은 굉장히 비슷한 거 입었다는 그렇죠. 기사도 있었는데 생김새가 그냥 서민적으로 생기신 거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강했던 게 부자잖아요.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그런데 없이 자랐다. 그 두 가지를 성취와 서민 그 두 가지를 다 갖췄으니까 강했죠. 아니 딱 보면 없어 보이게 생기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죠. 이제. 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또는 뭐 더 강조하시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네. 조금 삐딱하신 분은 어차피 대표까지만 이낙연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쭉 잘 가실 거라고 보세요? 타짜님? 윤 타짜. 봐야 알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봐야 하는 엊그제 건 다 아는 사실이고 확실하게 아까 얘기해봐요. 안윤상 씨가 이야기한 그 엊그제 이철이 박사의 이제 칼럼을 잘 읽었다면은 뭐 잘 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제 전 2009년에 그런 걸 한번 좀 길게 썼었어요. 이제 네. 정권 재창출의 요체는 차별화, 뭐 정권 교체의 요체는 안정감, 뭐 이렇게 그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재창출을 하려면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재창출을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하고 싱크로율, 지지층 같은 게 겹치는데 그걸 어떻게 결국 차별화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건데 저는 어제 그제 보면서 약간 이 사람이 일단 자기가 강점이 있는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의 차별화 같은 건 조금 시동을 거는구나 싶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야당한테 가가지고 깍듯하게 하는 모습. 김종인 대표 위원장 찾아가지고 제가 대표님 모신 지가 이제 아니 몇십 년이나 문재인 됐고.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안 깍듯했어요? 문 대통령의 깍듯함은 그냥 깍듯함? 그럼 여기는 좀 약간 내용적인 깍듯함이 있는 거죠. 아니 문 대통령은 좀 대면 서먹서먹한 느낌이 있었죠. 사실은 그때 이제 야당 접촉하고 야당 대표 시절에 뭐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든지 대통령이 돼서 야당 대표를 만날 때 그건 제 뭐 문 대통령 폄하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 찾아가 가지고도 안 대표님이 제가 이 전남지사 공천하려고 할 때 이렇게 뭐 도움 주시고 그건 이런 거 같거든요. 야당 지지층이 볼 때 갑자기 뭐 이낙연이 되게 좋고 이런 건 아닐 건데 거부감을 줄이는 거. 갑자기 지지로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예컨대 지금 야당 지지층들이 여권에 대해 가지고 강팍하다. 뭐 이렇게 너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불만을 갖고 있다면은 이낙연은 좀 다른 것 같네. 그것도 차별화의 일환인 거죠. 젠틀맨 네. 이낙연. 젠틀 낙연이죠 사실. 저에게 동의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동의를 하지만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대권 후보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25% 내외 지지를 갖고 있고 여당 당 대표를 함으로써 매일매일 아침에 나와서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의 조직을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경선 룰대로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민심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높다고 하더라도 당심을 못 잡으면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룰이 바뀌지 않는 한 이낙연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왜요? 저한테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약점들을 어떻게 이제 보강을 하고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상담을 하시면 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박사님의 칼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면은 그 차별화 용인이라고 했잖아요. 대선 후보는 차별화를 해야 되고 대통령하고 그 지지층들은 그래. 우리 조금 이게 참아줄게. 당신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하는 게 둘 다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좀 부연을 하자면은 전두환 노태우 케이스가 있고 거긴 빠졌던데 노태우 김영삼도 정권 재창출이잖아요. 그 김영삼 후보의 차별화는 되게 좀 폭력적인 차별화였어요. 근데 이게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김영삼 후보의 폭력적 차별화의 자신감은
나를 안 밀어주면 김대중 대통령 될 건데 그거보다 낫지 않아?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밀어붙였었던 것이고, 근데 예컨대 그 김영삼, 이회창, 저는 이회창 후보는 차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되면 왜? 하면서 그 용인을 안 했었던 거죠. 그럼 이낙연 대표 스타일상 김영삼, 이회창 이런 식의 좀 폭력적 차별화까지 갈 가능성은 없고, 잘 된다면 전두환, 노태우, 물론 그때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입니다만은 그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만으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최선이겠죠. 저는 이낙연 당대표에게 조언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양념을 하나만 딱 해보세요. 첫 번째, 그래야지 저 친구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조언이에요. 그게 악담이지. 아니 왜냐하면 자꾸 당대표를 하는데 나의 모든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과 결심이 내가 대통령이 가는데 대권 후보로 가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사심이 끼면요. 당대표직 제대로 수행 못합니다. 2002년도 10월 달에 이낙연 당대표가 대변인이었거든요.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지름길을 모르겠거든 큰 길로 가라. 유명한 말이죠. 큰 길도 모르겠거든 직진해라. 그것도 모르겠거든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길이 나 이낙연이 대권 후보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가는 게 좋다. 그 판단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권 꿈을 일단 버려라. 7개월 동안. 저는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예, 뭐 흔히들 정치인들 보고 욕심 버려라 그러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욕심 가져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내 이익의 교집합을 늘릴 때 당이 잘 되는 게 이낙연도 잘 되고 이낙연이 잘 되는 게 당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된다라는 이제 프레임 포지션을 만들면은 성공한다. 욕심을 크게 가지면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하나 이낙연 그 대표의 첫 번째 행보 중에 눈에 들어온 건 이거예요. 그 국난극복위원회라는 걸 이제 크게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도 있지만은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 그게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지 않습니까? 뭐 방역, 민생, 경제 다 포함시키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낙연 대표는 그걸 이제 걸어 놓은 거죠. 코로나19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코로나19 극복이 되면 나도 좋다. 라는 식으로 이제 걸어놓은 거. 그리고 그 뒤에 이건 제가 너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그런 것도 보여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 지금 뭐 뭐니 해도 코로나19 국면에서 제일 뜬 사람은 이재명 지사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이제 최고 수혜자인데 정치적 수혜자인데 그걸 좀 가져오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보좌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압도적인 표차로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네. 그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대권 후보 1등을 했었는데 네. 제가 딱 한 3개월 지나 보니까요. 주위에 아부꾼이 엄청 생겨요. 당대표에다가 공천권을 갖고 있고 대권 후보 1등 지지율까지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주위에 저도 모르는 아부꾼들이 생겨서 따로 뭐 회의 잡고 보고서 받고 뭐 얘기 듣고 와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해버리고 이러면서 좀 길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대권의 꿈을 지금 계속 갖고 있고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보다는 나는 우리 민주당이 잘 되고 문재인 대통령 잘 되는데 나는 밑거름 되겠다. 대권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방어막을 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부한다.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이낙연 대표가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컨설팅을 선택할지 흥미로운데요. 아무나 선택해도 우리 같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갑자기 없어지면요. 그냥 간질하세요. 나 데리고 가. 이낙연 당대표가 그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창피해요. 이 목소리 놀래라. 듣고. 그래요? 왜요? 저는 이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팠고 제가 너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컥했잖아요. 좋아요. 또 다른 얘기 하다가. 그거랑 좀 다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각했습니다. 이거 우리 방송에서도 이거 아이템 잡잖아요. 그런 좀 지나친 아부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좀 그런 부분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했는데 아니 뭐 이낙연이 원래 친노 친문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원래 친노 친문은 아닌데 당에 대한 불안감이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겼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은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낙연보다 당의 기반이 더 강하고 당에서 뭐 말하자면 의원들 줄 세운다면 줄 설 수 있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압도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본진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이제 떨쳐버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전망하시는 분 중에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죠. 이제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을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호남 쪽에서 지지가 좀 높고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그걸 통상 언론에서는 친문이라고 합니다만 친문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또 높잖아요. 이 두 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두 축인데 행여나 친문 지지층들이 만약에 딴 사람 쪽으로 가버리면 진짜 적통 친문 주자를 만약에 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불안감 이낙연 대표가 저런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시기는 오지 않을 거로 보는 게요. 그렇다면은 문 대통령 인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쪽에서 뭐 아무나는 아니겠지만은 이 사람 말고 뭐 저 사람 뭐 또 저 사람을 해도 뭐 한 3명 중에서 누구를 내보내도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이낙연보다 원래 우리하고 친했던 이 사람을 하자. 그럴 수가 있을까요? 과연? 저도 그렇게 동감해요. 없어요 후보가.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경수 지사를 거론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낙연이 흔들린단 말은 이낙연으로 잘 안 된다. 인 건데 그럼 이낙연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낙연으로 잘 안 된다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플러스 알파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잘 안 된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잘 안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차별화라고 얘기했던 그 과제 때문에 친문이 속이 상해서 근데 이제 마음이 상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폭력적 차별화 뭐 이제 이거 안정적 차별화 이건데 그럼 그거죠. 어차피 이낙연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데 우리 쪽에 있는 누구를 해가지고 정권을 이제 넘어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우리 이제 이 당 야당으로서 이 길을 뭐 걷겠다라는 결심을 한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여당 특히 거대 여당에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투트랙. 정치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차별화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문 세력을 꽉 잡아야 하고 대통령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 처음 했던 것처럼 대통령님 생각 많이 났어요. 아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목소리 내야 된다고 봐요. 스타일이나 정책. 그래서 엄중함과 심중함 이런 것을 벗어나고 극복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단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국민을 흥분시켜라. 그렇게 전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자세한 사항은 따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대통령 차별화까지는 아닌데 2차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선별 지급적으로 세게 좀 고삐를 잡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흥미로워요. 특히 이재명 지사하고 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렇죠. 그렇게 끝맺어 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전선이 그냥 여야 진보 보수가 아니라 정부하고 통합당하고 이낙연 대표 생각이 비슷하고 정의당 이재명 지사 그다음 뭐 기본소득 진영 뭐 이쪽 이제 좀 생각이 비슷하고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래 가지고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코로나19를 가져오려고 한다. 이재명 지사에게서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 그리고 길게 본다면은 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보편 논쟁은 결국 기본소득 논쟁하고도 이어질 긴 승부의 이제 서막이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좋아요. 뭐 또 보탤 말씀도 없고. 아니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또 그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또 준비했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맛보기로. 당심, 당내에 세력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안 된다. 노력을 해봤자. 그러니까 당회에 있는 민심을 잡는 데 집중을 해라. 그 노하우는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이기는 당심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노력한다고 해서 친문 세력이나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이 자세한 거는 직접 연락하시랍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전기를 누설할 수 없다니까 별도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로 이름 바꾸고 나서 처음 진행하는데 두 분 다 타짜에 걸맞는 내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소장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자, 여의도 타짜 장성철 소장, 윤태곤 실장 두 분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